지금 화면에서 어떤 여성분이 붉은색 배경에 맞춰서 그 드레스조차 붉은 드레스를 입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전쟁의 한 장면을 상상해보면 땀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남자들만의 싸움으로 연상하실 텐데요. 그 전쟁터 뒤에서 치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진영에 침투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정보를 빼오는 스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스파이의 존재는 전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상대 진영의 비밀이나 상황, 그리고 작전 등을 몰래 빼내와서 미리 예측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미녀와 함께 그 스릴 넘치는 상황을 즐기는 007 제임스 본드가 그려지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스파이의 세계는 오직 남자만이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남자를 상대하는 최고의 무기를 가진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성 스파이들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미인계를 사용하여 남자를 유혹하여 정보를 빼내오는 그 스파이 역할에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성 스파이들은 국가를 버리고 이념이나 출세의 길을 선택하거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판무파탈의 매력을 선보이며 남성들 못지않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여성 군사 스파이, 거기서도 너무나 유명한 어느 여성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 매혹적인 여성 스파이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스파이계의 전설이 되어버린 실존했던 여성 마타하리라고 합니다. 1917년 프랑스 파리에서 한 여성이 알몸으로 총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로 판무파탈의 대명사로 불리워졌던 마타하리. 네덜란드 태생인 그녀는 왜 알몸으로 프랑스에서 총살당하게 된 것일까요? 마타하리의 본명은 마가레타 쥐 젤레, 네덜란드 프리슬란드주의 레이우바르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타하리라는 이름은 그녀가 댄서로 활동을 하면서 쓰게 된 예명이라고 합니다. 187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이 마타하리는요, 모자 가게의 주인이자 석유 산업에 투자한 부친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첫째였던 그녀를 아버지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아꼈기 때문에 다른 남매들이 질투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녀에겐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올리브빛 피부,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커다란 갈색 눈으로 보통의 서양인이 아닌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13살이 되던 해에 부친이 파산을 하고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뒤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어머니는 사망하게 되시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녀는 대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기도 하였지만 그녀가 너무나 예뻐서였을까요? 그곳에 교장과 스캔들이 생기고 학교를 떠나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18세가 되던 해 신문에서 어느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 식민지 주둔 군인인 루돌프 맥로드 대령이 신부감을 찾는다는 광고였지요. 이 광고를 보고 그녀는 그와 결혼을 한 후 상류사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터전을 잡고 두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해요. 딸과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마타하리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직업군인과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사랑이 없는 목적을 위한 결혼을 하였는데 과연 결혼 생활이 순탄하였을까요?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어린 나이의 그녀였지만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은 걸핏하면 그녀에게 승진이 누락된 원인을 돌렸고 공공연히 바람을 피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남편의 냉대에 절망한 그녀는요, 그녀 역시 집을 나와 다른 네덜란드 군인과 동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목적만을 위한 결혼을 하였기에
둘 다 뿔뿔이 갈라지게 되고 참 막장 드라마일 수도 있는데 맞바람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녀는 그 복잡한 심경을 떨쳐버리고 싶었는지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전통춤을 공부하며 지역 무용단에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명인 마가레타를 버리고 가명인 마타하리를 사용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타하리의 뜻은 인도네시아어로 여명의 눈동자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타하리와 맥로드 대령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아들이 사망하면서 끝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에는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음식에 넣은 독에 중독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네덜란드 본토로 돌아간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딸과 어렵게 살아가던 이 마타하리에게 그 남편은 단 한 번도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딸마저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파산, 흩어진 가족들, 어린 나이의 결혼, 자식의 죽음, 그리고 이혼까지 정말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은 것이었죠. 이때 남자에 대한 원한과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 생겼을 거라고 예측할 수도 있겠네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프랑스 외교관의 마음에 들게 되어 정부로 살기로 했지만 오래가지 않아 다시 혼자가 됩니다. 호롤 단신으로 파리로 건너간 마타하리. 그녀는 서커스 단원, 모델 등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리지 않고 하였다고 합니다. 엑조틱 댄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몸매를 강조하는 유혹적이고 관능적인 그녀의 춤은 단숨에 파리의 관객을 사로잡게 됩니다. 또한 아시아 컬렉션으로 유명한 파리 기내 뮤지엄에서 첫 공연 또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희 생활은 그녀를 프랑스 파리의 최고 인기 스타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네덜란드 피르스 박물관에 있는 마타하리가 실제로 입었던 의상이라고 합니다. 팔과 머리에 화려한 장신구 등 마타하리의 특유 도발적인 스타일이 완성된 것도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관능적인 스타일과 자유분방한 애티튜드에 파리의 상류층과 대중은 모두 열광을 하며 당대 최고의 셀러브리티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마타하리에게는 그녀만의 전략이 있었는데요. 신비감을 더하기 위해 미디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매번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스테리 그 자체인 출생 배경, 그녀가 그때 당시 서양인에 비해 그 오리엔탈적 느낌으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신의 출신 배경이 되어서 나는 동양, 인도네시아의 왕가 출신이다, 공주 출신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공주로 변신한 이 마타하리의 이국적인 춤과 화려한 스타일은 그 당시 유럽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하기에 너무나 충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언제나 지는 법도 있는 법이죠. 그녀를 모방한 다른 무용수들이 나타나게 되고 저급한 춤이라는 비평가들의 혹평이 이어지면서 이 엑조틱 댄서로서의 그녀의 경력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그녀가 선택한 삶은요, 바로 코티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티잔이 뭔지 아십니까? 코티잔은요, 바로 고급 창녀라고 합니다. 가난했던 이혼녀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여자가 되어 각국의 고위층들만 상대하는 고급 콜걸이 되어버린 거였죠. 엑조틱 댄서로서의 명성과 미모, 몸매를 바탕으로 다양한 나라의 고위장교, 정치가, 사업가, 여기에는요 프로이센의 황태자,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네덜란드 수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보헤미안이자 예술가로 인식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콘이 되어서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에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찾아오고 맙니다. 세계 1차 대전, 그 전쟁과 함께 그녀의 운명 역시 달라지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당시 파리에
사교 무대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이 마타리를 이용해 여러 가지 첩보를 수집하였는데, 한마디로 독일이 그녀를 자신들의 스파이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독일은 왜 그녀를 스파이로 활용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인계를 통해 사람을 홀리는 재주. 아까 말씀드렸죠. 이국적인 외모를 가졌고 이 댄서였으니까 얼마나 몸매도 좋았겠어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사람을 홀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마타하리는 정말 똑똑하였고 여러 나라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정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니까는 그 언어 장벽에 막히는 게 없었겠죠. 세 번째, 수많은 유럽의 재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녀는 고급 콜걸, 고급 창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장교들, 수상 같은 사람들도 만났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그 정보력이 어마무시했겠죠. 네 번째, 1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는 중립국이었다고 합니다. 고로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 마타하리는 자유롭게 국경 이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스파이로 활용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던 거였죠. 당시 프랑스군의 장군들은요, 사교계에서 자랑삼아 중요한 정보들을 떠벌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마타하리가 사용했던 암호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표와 비교를 하며 알파벳에 대응하는 음표를 오선지의 악보로 그렸다고 하네요. 마타하리가 처음으로 이런 독특한 암호표를 사용하고, 이에 프랑스군은 1차 세계대전 초기 며칠 만에 20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표를 이용해서 중요 정보를 빼와가지고 그 수많은 20만 명의 프랑스군을 사망으로 이끌게 된 거였죠. 첩보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독일군은요, 영국의 탱크 설계도가 프랑스 총사령부 모건 장군 집에 비밀 금고에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타하리를 시켜서 이 설계도를 입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임무를 부여받고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는데, 먼저 댄스 파티를 개최한 후에 그 모건 장군을 초대하고 그에게 접근하였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모건 장군과 안면을 트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뜨거운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부인이 세상을 떠나 혼자였던 모건 장군은 결국에는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타켓에 접근한 마타하리는 탱크의 설계도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비밀 금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금고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간신히 독일로부터 비밀번호의 자릿수는 6자리라는 것을 듣고 일일이 번호를 맞춰보았으나 15만 1200개의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독일이 20시간 내에 정보를 빼낼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사정이 촉박해진 마타하리는 마치 영화와도 같은 추리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됩니다. 탱크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비밀금고 맞은편에는요, 낡은 궤종시계가 있었는데, 이 시계는 돌아가지 않고 항상 멈춰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타하리는 9시 35분 15초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침들을 확인하게 되고, 9시를 24시간 표기법으로 바꿨을 때 21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추한 뒤 213515라는 비밀번호를 완성하였고, 결국 금고의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5만 1200의 경우의 수 중에 단 하나의 비밀번호 213515는 스파이 역사상 기적의 숫자로 표기되면서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마타하리도 역사상 최고의 여성 스파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당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각국의 정보를 빼올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었던 데다가 각국의 애인을 두면서 여러 차례 스파이로 의심을 받았지만 체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스파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도 했거니와 그 당시 유럽의 정권을 잡고 휘두르던 그녀의 든든한 애인들 덕분이었겠죠.
그녀가 고급 창녀, 고급 콜걸로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유럽의 고위층 인사들이 다 그녀의 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녀를 구출해주고 백그라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스파이에 대한 신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적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그녀를 집요하게 의심을 하였고 1917년 2월 13일 파리 샹젤리제의 호텔 엘리제 팰리스에 있던 마타리는 방에서 긴급 체포되고 그해 7월 독일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이 마타리가 프랑스의 고급 정보를 독일 측에 팔아넘겼다는 혐의로 그녀는 추궁을 당했는데요. 나는 스파이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프랑스 정부는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를린에 머물다가 무리하게 프랑스에 들어가려는 그녀의 행동은 그때 당시 누가 봐도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고위층 인사들과의 인맥도 그 의심을 붙이기는 계기가 되었던 거였죠. 꽃은 언젠가 시들기 마련이죠. 이때 그녀는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특별할 거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변호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 크나큰 인기와 영광을 누렸던 그녀도 결국엔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거였죠. 아니, 그녀가 젊고 예뻤을 때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이 남자들이 정말 어떻게 한번 만나보려고 엄청 많이 연락을 했고 모든 일에 도움을 주었지만은 그녀가 나이가 들고 미모가 떨어짐에 따라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프랑스인들이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던 이 마타리를 질책했고 프랑스 정부는 이 스캔들을 정리하기 위해 너무나 쉽게 그녀에게 사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917년 10월 15일 파리의 교회 반센르뚝에서 마타리는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실제 사진이라고 하네요. 총살 당시 그녀는 12명의 사수가 총을 쏘려고 대기하고 있었고 눈가리개를 씌우려고 하자 내게 손대지 마세요. 눈가리개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외투를 벗고 나체의 몸이 되어서 자신을 겨냥한 총구의 시선을 두고 담담하게 41년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프리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마타리 사망 확인서라고 합니다. 총살을 당한 뒤 그녀의 시체는요 해부용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녀의 시신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 해부용으로 넘겨지게 되었던 거죠. 젊었을 때 그 많은 인기를 누릴 때의 인맥은 물거품과 마찬가지였던 거였죠. 그 후 그녀의 사체는 파리의 해부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지는데요. 한마디로 구경거리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54년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녀의 시체에 대한 행방은 묘연하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된 거였죠. 그녀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리숙하지 않다. 부주의한 언행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다. 이 포스터는 마타리 사건이 있은 후 제작된 군사보안 포스터라고 합니다. 이 마타리의 이야기가 정말 조롱거리로 떨어져 버린 거였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죠. 1999년 기밀해제된 영국의 제1차 세계대전 관련 문서에서는요, 이 마타리가 군사정보를 독일에 넘겼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는 대목이 발견되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의혹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이 마타리가 고위층 인사들과 나눈 이야기들은 시시껄렁한 이야기일 뿐이었고, 그녀는 사람들과 높은 수준의 지식을 나눌 만큼 똑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각국에서 발생한 수백만 명의 전사자들에 대한 그 고위 인사 자신들의 책임을 이 스파이 활동 때문이라는 핑계를 통해 무마시키려고 했었고, 독일과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프랑스 정부가 그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가 필요하였기에 그에 대한 보기 좋은 타겟이 바로 이 마타리였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영국이 공개한 이 기밀문서가 100% 사실이라고 믿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진실은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리고 만 것이었죠.
프랑스 정보부는 사후 100주년이 되는 올해 2017년 명백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는데 이 미스테리가 결국 풀릴지 아니면 더해질지 참 궁금합니다. 마타리, 그녀는 정말로 독일의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적인 춤으로 많은 애인을 두었던 만인의 연인이었을까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던 한 아름다운 여인이 맞이한 비극적인 삶은 아닐까요?